안녕하세요. 저희는 어느새인가부터 우리 생활 속에 스며든 민법에 대해 속속히 파헤쳐드릴 민미어든다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방문한 곳은 저희 학교인데요. 20대에 가장 많이 있는 공간이자 저희에게 가장 익숙한 환경인 학교를 토대로 법인의 불법 행위 능력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 소개를 다시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행정학과 20학번 김유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행정학과 20학번 이민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행정학과 19학번 전혜진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는 20대인 저희에게 가장 가까운 환경인 학교예요. 여러분은 학교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과제, 팀플, 글로가 있는 지옥? 저는 비교과, 교류, 또 멋진 미래가 있는 천국이라고 생각해요. 네, 모두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학교는 학교 법인, 즉 법인입니다. 대학교는 크게 국공립대학교와 사립대학교로 나뉘는데 2020년을 기준으로 할 때 국립대학은 50곳, 공립대학은 8곳, 사립대학은 371곳이 있죠. 이 중 교육부나 정부가 주도해서 설치한 기관은 국립대학으로,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고등교육기관은 공립대학으로, 이렇게 규정해서 국공립대학은 법인이 아닌 공공기관의 지위를 갖고 있어요. 그럼 사립대학은 어떤 지위를 갖고 설립되죠? 일단 사립대학은 202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전체 고등교육기관 중 86.5%의 수를 차지하는데요. 사립학교법에 적용을 받아서 사립학교만 설치하고 경영할 목적으로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이라는 법인격을 부여하고 있어요. 법인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운 법인의 불법 행위 능력, 불법 책임 능력에 관한 내용이 떠오르는데요. 학교 법인에도 불법 책임 능력을 지니고 있나요? 네, 물론이죠. 먼저 법인의 불법 책임 능력은 민법 제35조에 의해 법인의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법인의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학교 법인도 당연히 사립학교법에 의해 법인격이 부여되어 권리 능력이 생기니까 불법 책임 능력을 갖게 되고요. 네, 특히 사립학교법 제9조는 학교 법인의 권리 능력과 불법행위 능력은 민법 제35조에 준용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정관은 법인의 목적을 정한 것이잖아요? 그럼 정관에 적힌 법인의 목적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어떻게 될까요? 민법 제34조에 의해 법인은 정관에서 정한 법인의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했는데 이를 벗어난 경우도 정해진 권리와 의무의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불법 행위가 된다고 봐요. 그러면 말씀해주신 행위 없이도 사단학교법 제9조의 학교법인의 권리 능력과 불법행위 능력은 민법 제34조를 준용한다고 쓰여있기 때문에 학교법인이 직접 저지른 불법행위와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한 법인의 목적 범위 외에서 한 활동은 모두 불법행위로 봐야 하는 거네요. 그렇군요. 그럼 민법 제35조에 의하면 법인의 대표자는 불법행위 능력을 진다고 했는데 학교 법인의 대표자는 누구인가요? 학교의 대표인 학생일까요? 학교의 대표는 학생이 맞지만 학교를 경영하고 운영하는 학교 법인의 대표자는 학교의 이사와 감사들로 구성된 임원이에요. 그러니까 사립학교법 제14조에 의하면 법인은 7명 이상의 이사와 2명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함을 명하고 있고 이사 중에 한 명은 정관으로서 이사장으로 세워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사장이 학교 법인의 모든 이름으로 하는 직무상의 행위는 학교 법인의 행위가 되고 학교 법인이 하는 모든 직무상의 행위는 이사장의 행위가 되기 때문에 학교
학교 법인이 불법 행위를 할 경우 대표자가 되는 것도 이사장의 행위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럼 학교 법인이 정관을 넘어선 불법 행위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말 그대로 정관은 법이 아니라 법인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의 방향성이 모두 달라요. 앞서 2020년 기준 사립학교가 371곳이 있다고 했는데 371곳의 정관이 각각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어떤 대학교의 법인 정관에서는 기독교의 정신을, 또 다른 대학교의 법인 정관에서는 불교의 정신을 규정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기독교 정신의 정관을 가진 대학에서는 불교 정신을 실천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불교 정신을 가진 대학에서는 기독교 정신을 실천해서는 안 되는 것이 정관을 넘어선 불법행위 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헌법재판소는 학교 법인의 권리 능력은 설립 목적을 정하고 있는 정관에 의해 그 범위가 확정되며 법인의 이사는 정관으로 화제된 설립 목적을 집행하고 실현하기 때문에 법인의 이사는 정관에 명시된 설립 목적만을 집행하고 또 실현해야 해요. 네, 그럼 학교 법인의 불법 행위는 크게 이사 및 이사장과 감사들이 임원이 한 불법 행위, 그리고 정관에서 정한 목적 외로 학교 법인이 한 행위가 있다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혹시 관련된 예시가 하나 있을까요? 쉬운 것부터 얘기해 볼까요? 2015년에 있었던 판결인데요. 교수님들이 계약을 연장할 때 학교에서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한 채 재임용 심사 기준을 엄청 강화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재임용에 탈락한 교수님들께서 학교 법인 등을 상대로 재임용 거부 처분에 무효 확인과 재산적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청구했는데 결과적으로 학교가 재임용 거부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해서 손해배상을 주라는 판결을 했었답니다. 그럼 또 정관 목적 외에 판례가 또 있을까요? 정관을 넘어선 법인의 행위에 관한 굵직한 판례는 소개할 것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판례에서는 목적 범위 내의 행위에 관해서 폭넓게 해석을 하기 때문이랍니다. 민법 제34조에 의해 법인은 정관에서 정한 법인의 목적에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했는데 법인이 정관에서 명시된 목적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관에 명시가 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간에 직접, 간접적으로 필요한 모든 행위를 목적 범위로 넓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야 하는 학생에게 공무원학원에서는 커리큘럼을 잘 따라오고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 하는데 그 학생이 운이 좋아서 몇 문제 찍기를 통해서 결국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공무원이 된다면 학원에서 정한 목적을 벗어났지만 합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필요한 행위를 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여러분, 근데 가장 중요한 게 하나 빠졌어요. 이러한 법인의 불법 행위에서 빠지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손해입니다. 법인 역시 다른 법인이나 개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이사장 및 이사나 감사가 법인의 이름으로 어떤 직무상 행위를 했던지 간에 또한 법인이 목적 외에 벗어난 어떤 행위를 했던지 간에 결과적으로 분명한 손해가 있어야 해요. 네, 그렇습니다. 손해가 있으면 그 손해를 입은 개인의 자격의 당사자나 법인 자격의 당사자가 손해를 끼친 법인을 상대로 불법 행위를 했다고 소송을 걸 수 있기 때문이죠. 꼭 기억해둬야겠네요. 네, 이렇게 법인의 불법 행위 능력을 우리에게 익숙한 환경인 학교와 관련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혹시 다음 영상에 대해서 조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다음 편은 법률 행위에 관한 내용으로 찾아볼 텐데요. 권리의 변동에 관한 이야기도 함께 살펴볼 수 있으니 다음 편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영상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